돈이라는 냉혹한 거울 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사람의 진정한 깊이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특히 내 남편이 만들어낸 지옥. 내가 평생을 먹여 살려준 그 남자.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유일한 천재라고 굳게 믿었던 끔찍한 시어머니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어디선가 들어봤을 이 진부한 말이 내 살을 괴롭히고 뼈를 갉아먹는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가장 먼저 지우고 싶어 했던 것은 비참했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몸소 증명해 보였던 아내들의 존재였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창문에 차가운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는 시간이었다. 박은정은 손목에 진통제를 잔뜩 붙인 채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4시간 일찍 시작해서 4시간 늦게 끝났다. 낮에는 허리가 끔찍하게 아팠다. 고통을 참고 대형 의류 공장에서 재봉틀에 풀린 실밥을 정리했고, 밤에는 기름때 묻은 정육점, 바닥을 닦으며 그릴을 나눴다. 세제 때문에 손가락 끝은 찔리고 부어올랐고 지문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땀방울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바로 남편 최진우를 명문 대학원에 보내고 그의 야심찬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언제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은정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신이 개발 중인 AI 물류 알고리즘이 완성되면 한국 상위 0.1%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간 은정은 자신의 젊음과 숨결,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쏟아냈다. 그녀에게 진우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생명줄이자 지친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 뒤에는 시어머니 일가의 무자비하고 조직적인 착취가 숨겨져 있었다. 실제로 매달 말일이 되면 시어머니 이옥부는 은정의 원룸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에게 은정은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 살림만 책임져주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고,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에 나 다름없었다. 이옥부는 은정이 힘들게 번 두툼한 봉투들을 보며 혀를 차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이 돈으로 내 소중한 아들 학비를 낼 수 있을 것 같냐? 이 불쌍한 여자가 어디서 나타나 감히 내 아들의 미래를 방해하려 드는 거냐? 마치 은정의 얼굴에 칼을 꽂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은정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차가운 포장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이옥분 여사는 그 돈을 훔쳐 딸에게 명품 핸드백을 사주고 쇼핑몰의 문화센터를 돌아다니는 데 썼다. 은정의 희생은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고 그녀의 눈물은 무능한 사람의 불평으로 치부되었다. 진우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했고, 여자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마치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풍기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이름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최진우의 스타트업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해준 대기업 상속녀였다. 그녀 옆에서는 수입 과일을 정성껏 손질하며 한율에게 바치고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 이옥분이 있었다. 은정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거실의 웃음소리가 마치 칼에 잘린 듯 갑자기 멈췄다. 은정의 낡은 작업복 차림에 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본 이옥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그리고는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어디서 그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냐며 은정을 꾸짖고 당장 부엌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은정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물가가 올랐지만 사업의 핵심 투자자인 자신이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 입술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참고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잔소리, 거의 폭언에 가까운 불평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부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은정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한유라의 손을 꼭 잡은 이옥분 여사는 은정을 대놓고 모욕하며 진우가 대학원 시절에 기생충 같은 여자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뻔뻔스럽게 웃으며 그 여자는 아들을 현금 자동 입출금기처럼 이용하는 무능한 여자이니 걱정할 필요 없고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라를 정식 며느리로 맞이할 거라고 선언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최진우는 더욱 잔인하게 말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악의적인 거짓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은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은정은 온몸이 떨렸다. 하루 18시간씩 일해서 번 돈으로 그의 학비와 창업 자금을 대주었는데 그가 성공하자마자 빌부터 사는 여자 취급을 받다니. 이게 정말 그녀의 맹목적인 희생의 결과일까? 은정은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쓰디쓴 눈물을 삼켰다. 그들의 배은망덕함과 잔인함은 인간성을 넘어섰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적막해진 거실에서 최진우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탁자 위에 하얀 봉투를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진우의 눈에는 과거뿐이었다. 한때 은정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다정하고 여린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성공과 권력에 눈이 먼 괴물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정아, 이제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네가 의류 공장에서 실밥을 줍고 바비큐 식당에서 불판을 닦는 동안 나는 테헤란에서 이옥부는 은정의 가느다란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 차가운 빗줄기가 은정의 얼굴에 쏟아지며 쏟아지는 눈물과 섞였다. 낡은 셔츠는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해진 천 가방 하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 집에서 그녀가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진우는 현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공장에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일하며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에 대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감사함이나 후회가 없었다. 감히 내 아들의 미래를 방해하려 하다니. 재벌 상속녀가 50억 원을 들고 곧 도착하는데 학비 조금 냈다고 잘난 척하는 싸구려 며느리를 참을 수가 없군. 당장 이 동네에서 나가. 진우네 회사 근처에서 다시 어슬렁거리거나 유렉에 이 일을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럴 줄 알았어. 이옥분의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은정의 심장을 꿰뚫는 칼처럼 울려 퍼졌다. 은정은 젖은 땅에 주저앉아 천천히 일어섰다. 절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숨이 막혔다. 하루 3시간도 채 못 자고 쉴 새 없이 일하며 번 돈이 그들에게는 그저 보잘것없는 액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핏빛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웅장한 저택의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의 성공을 도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아쓸 수 있어요? 당신이 내게 준 이혼 서류는 당신의 수의가 될 거예요. 편의점 차양 아래 웅크린 채 흠뻑 젖은 은정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진우의 것이 들어있었다. 급하게 작성된 이혼 서류와 함께 낡은 회계장부와 공장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모아둔 저축 통장,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너덜너덜해진 페이지들을 넘겨보며 그녀는 자신의 한심한 맹목적인 희생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러나 그때 은정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혼 서류 뒷면에 첨부된 회사 자산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이었다. 그것은 은정이 모든 글자를 꼼꼼히 살피게 만드는 충격적인 진실의 서막이었다. 최진우는 천재 개발자였지만 돈과 세금에 관해서는 무지하고 겁쟁이였다. 창업 초기 규제와 박은정은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단골은행 본점의 육중한 유리문을 망설임 없이 열고 들어갔다. 조끼 주머니에는 최진우의 가족이 한때 경멸했던 낡은 천 가방 대신 회사 지분 100%와 회사 직인이 찍힌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다. 은행 직원들은 서류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법률 서류를 꼼꼼히 살피기도 하고 은정의 거친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다. 카운터 뒤 화면을 바라보며 은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권력의 무게를 느꼈다. 최진우와 이옥부는 세금과 규제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은정의 이름 뒤에 숨겼던 것이다. 그들은 은정이 무능해서 평생 그 서류들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바로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 은정이 회사 계좌 인장 변경 신청서를 손가락으로 슬쩍 넘기는 순간 진우의 회사 명의로 흘러 들어가는 수십억 원의 현금 흐름과 유라 가족이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보유했던 자산 계좌들이 컴퓨터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계좌들은 그들이 누려온 모든 사치와 오만의 원천이었고 최진우라는 가짜 천재를 키워내는 생명줄이었다. 은정은 심호흡을 하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차갑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출금을 즉시 중단하고 회사 직인과 연동된 모든 OTP 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대표이사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와 관련된 모든 출금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키를 누를 때마다 최진우가 창업한 스타트업의 자금줄이 하나씩 얼어붙기 시작했다. 은정이 밤낮으로 흘린 피눈물의 대가였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은정을 쓸모없는 기생충이라 부르며 최진우와 이옥분이 쌓아 올린 인위적인 요새의 근간을 뒤흔들 박은정의 냉혹한 각성이 시작되었다. 강남 지점 창구를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회사 직인과 새로 발급받은 OTP 카드 보안 장치가 쥐어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던 가련한 며느리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뿌려놓은 맹목적인 희생의 시대를 끝내고 두 사람의 혈연 관계를 가장 냉혹한 방식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결의만이 가득했다. 한편 최진우의 스타트업 사무실에서는 한유라 일가와의 50억 원 투자 계약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이옥부는 마치 한국 상위 0.1% 부자들의 저택의 안주인이 된 듯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큰 소리로 자랑하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비 오는 밤, 발가벗고 돈, 한 푼 없는 그 기생충 같은 여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건 잘한 일이라고.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자신이 오로지 재능만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는 끔찍한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최진우의 스타트업 회사가 단 48시간 만에 연이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그를 감싸고 있던 허울뿐인 아우라는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박은정의 냉혹한 지원 중단은 최진우 가문의 완벽한 인과응보를 안겨주었다. 투자 철회를 선언했던 재벌 상속녀 한유라는 최진우의 전화를 완전히 차단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가 박은정의 명의로 간접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은정에게 독점 라이선스 계약 제한 이메일을 보냈다.
돈 냄새를 맡은 자의 배신은 차갑고도 순식간에 자행되었다. 거만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저택의 거실은 순식간에 서로를 비난하고 으르렁거리는 쓰라린 말싸움에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이옥부는 바닥에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치다 최진우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이 무능한 자식. 회사가 이렇게 엉망인데 그 기생충 같은 여자한테 자리를 줬어? 그녀는 소리치며 자기가 키운 자식을 늙어서 가난하게 내버려 뒀다고 울부짖었다. 최진우 역시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은정이 월급으로 명품 핸드백 사들이고 자랑하는 걸 즐겼잖아요. 은정이를 기생충이라고 부르고 비 오는 밤에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도 당신이에요. 그 여자가 당신을 원망하게 만든 것도 당신이고요. 은정이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으며 수년간 살아온 두 기생충은 자금이 바닥나자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한창일 때 현관문에 전자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다. 두 남자의 시선은 문 쪽으로 향했다. 박은정은 완벽하게 재단된 최진우와 이옥분이 비참하게 몰락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박은정은 마침내 독립과 존엄을 되찾고 당당하게 섰다. 그들이 기생충처럼 착취하고 모욕했던 며느리였던 그녀는 이제 혈연 관계를 완전히 끊고 가문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되찾았다. 진우와 그의 장모가 붉은 상처투성이 몸으로 대저택 거실 바닥에 쓰러져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은정은 조금의 후회도 없이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의류 공장에서 하루 18시간씩 피눈물을 흘리며 일하던 불쌍한 조공이 아니었다. 최진우의 회사를 인수하고 대기업과 독점 특허권 계약을 체결한 그녀에게는 눈부신 성공과 번영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의 잔혹함과 은정의 냉혹함은 배은망덕이 결국 자기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된다는 사실을 가장 차갑고 완벽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업보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결국 한때 누렸던 모든 사치를 잃고 본래의 비참한 수렁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최진우와 이옥분이 맞이한 몰락은 스스로 뿌린 배신의 씨앗을 거둔 결과였습니다. 가장 잔혹한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잘라내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빈곤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밤 돈이라는 잔혹한 거울 앞에서 괴물이 되기로 선택한 한 가족의 몰락을 목격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픔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인간적 가치와 의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담긴 비밀 금고를 둘러싼 상속인들의 배신과 복수에 관한 더욱 충격적이고 오싹한 드라마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